저는 32년 동안 착한 며느리로 살았어요. 시어머니 밥상 차리고 빨래하고 눈치 보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췌장암 말기래. 길어야 석 달.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엄마를 우리 집에 모시고 싶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시집 온 며느리가 친정 식구를 들여서 산다고? 절대 안 돼. 내가 살아있는 한.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도 딸인데. 아침 6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32년간 며느리로 산 몸이 이제는 알람보다 빠르더군요.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1층 부엌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 박순덕, 어머님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하니까요.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씻는데 거실 쪽에서 시어머니가 일어나시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똑, 똑, 똑. 지팡이 소리예요. 저는 서둘러 냄비에 물을 올렸어요. 시어머니는 아침 7시 정각에 식탁에 앉으시는 분이거든요. 어머님, 주무셨어요? 제가 밝게 인사를 건네자 시어머니는 짧게 응하고 대답하시며 식탁 의자를 빼셨어요. 82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하셨죠. 저는 갓 지은 밥을 퍼고 어제 끓여둔 된장국을 데워 상에 올렸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드시더니 국을 한 입 떠서 드시고는 미간을 찌푸리셨어요. 오늘 국이 좀 짜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간을 좀 잘못 맞췄나 봐요. 나이 들면 싱겁게 먹어야 하는데. 자꾸 이러면 내 혈압 오른다? 네, 어머님.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시어머니 눈치를 봤어요. 정말이지. 국이 짜다는 건 아침 인사치고는 차가웠죠. 하지만 이게 일상이었습니다. 32년간 해온 일상. 시어머니가 밥을 드시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점심 도시락을 쌌어요. 남편 정우가 회사에 가져갈 도시락이었죠. 계란말이를 부치는데 휴대전화가 윙윙 울렸습니다. 동생 순이였어요. 응, 순이야. 왜? 전화기 너머로 동생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엄마가 병원에서 연락 왔어. 언니, 어떡해? 뭐,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췌장암이래. 그것도 말기 병원에서 길어야 3개월이래. 언니, 어떡해?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싱크대에 떨어졌어요. 쨍그랑. 시어머니가 식탁에서 고개를 드셨죠. 뭐야? 무슨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실수로. 저는 얼른 전화를 끊고 국자를 주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가 췌장암 말기라니. 3개월이라니. 그날 아침 식사는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도 안 나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설거지만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도 손이 계속 떨렸죠. 남편 정우가 출근하기 전에 도시락을 챙겨주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응? 뭐?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시계를 보더니 급하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미안 여보. 오늘 아침 회의 있어서 급해. 저녁에 얘기하자.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휴대전화를 꺼내 순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병원 간다. 기다려. 그리고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정말이지. 이 집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오후 2시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오늘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남편 정우가 퇴근하고 저녁을 먹을 때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남편이 수저를 놓고 일어서려는데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 잠깐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남편이 다시 앉았고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 시선이 얼마나 무겁던지. 무슨 일인데? 남편이 물었죠. 저는 손을 꼭 쥐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친정엄마가 많이 편찮으세요. 아, 그래. 어디가 안 좋으신데? 췌장암이래요. 그것도 말기라고.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의 숟가락 놓는 소리만 똑 하고 울렸죠. 그래서 제가 엄마를 모시고 싶어요. 마지막이라도 곁에서 모시고 싶어서요. 모신다고? 어디서? 우리 집 2층에 빈 방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수저를 탁 소리나게 식탁에 내려놓으셨어요. 뭐, 며느리가 친정 식구를 들여서 산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머님. 아니, 세상에 시집온 며느리가 친정엄마를 시댁에 모시고 산다는 게 어디 있어? 내가 귀를 의심했네. 한수진,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딸입니다. 제 엄마가 이제 길어야 3달. 나도 내 시어머니다. 내가 32년 동안 너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친정엄마가 더 중요해? 남편 정우가 난처한 표정으로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래도 장모님이 많이 편찮으시니까. 야, 한정우. 너도 지금 내 마누라 편을 들 거야? 요양병원 있잖아. 거기 모시면 되지. 왜 이 집에? 요양병원요? 어머님, 그건. 제가 말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집에 친정 식구는 못 들어와. 그건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어머님, 제발요. 저도. 너도 뭐. 너도 자존심 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 안 듣는 게 자존심이야? 한수진,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꼭 참았어요. 울면 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간절해요. 저희 엄마 마지막이면 병원에서 의사들이 잘 봐주겠지. 굳이 여기서 왜? 수진아, 솔직히 말해. 너 친정엄마 모시면 나는 어쩌라고? 어머님도 제가 계속 모시죠. 당연히. 두 엄마를 동시에 모신다고? 봐. 너 그게 되는 줄 아니? 사람 몸이 2개야. 그리고 내 친정엄마가 이 집에 들어오면 너 온종일 친정엄마만 챙길 것 뻔하. 나는 누가 챙겨?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어요. 무서움? 불안?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시어머니는 제가 떠날까봐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장모님은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 거기가 의료시설도 좋고. 저는 남편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도 그래요? 당신 장모님인데? 여보, 나도 힘들어. 우리 엄마 기분도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엄마가 먼저잖아. 우리 엄마 더 오래 모셔야 하는데 지금 엄마 화병 나시면 어떡해? 그 순간 뭔가 제 가슴 속에서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당신, 내 편이 아니구나.
무슨 소리야? 내가 내 편 아니면 누가 내 편이야.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지. 현실적? 내 엄마가 죽어가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목소리가 커졌어요. 시어머니가 손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야, 부부가 싸우지 마. 한수진, 너 지금 목소리 톤 좀 봐. 남편한테 그게 무슨 말투야? 내가 32년 동안 너 그렇게 안 키웠는데.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님 딸이 아니에요. 저도 제 엄마가 있다고요. 뭐라고? 야, 한수진.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시집 온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거실이 아주 난장판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를 지르셨고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저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 꺼냈네요. 그래, 알았으면 됐어. 다시는 그런 소리 꺼내지 마. 알았지? 저는 대답하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2층 복도 끝에 있는 빈 방. 딸 지민이가 결혼해서 나간 뒤로 5년째 비어있는 그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햇살이 잘 드는 따뜻한 방이었어요. 침대도 있고 작은 화장대도 있고 엄마가 여기서 지내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방.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저녁 바람이 들어왔죠. 그리고 빈 방 바닥에 주저앉아서 처음으로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딸이 못나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1층 침실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죠.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얼마나 편하면 저렇게 잘 수 있을까? 정말이지,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구나.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심지어 남편에게도. 휴대전화를 켰어요. 엄마한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괜찮아. 병원 생활도 나쁘지 않네. 너 시댁 눈치 보지 말고. 엄마는 여기 있을게. 사랑한다. 눈물이 또 났어요. 엄마는 평생 저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셨어요. 제가 시집 올 때도 절대 친정 의지하지 마라. 시댁에서 흉본다고 하셨죠. 그래서 30년 넘게 저는 친정에 손 한 번 제대로 벌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캄캄한 밤이었지만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죠. 내일 아침 다시 한번 시어머니를 설득해봐야겠다. 아니면 내가 집을 나가는 수밖에 없을지도.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더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 식사 때 제 얼굴도 보지 않으셨어요. 남편도 신문만 보며 밥을 드셨고 저는 그저 묵묵히 설거지만 했죠.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이 미끄러워서 자꾸 손에서 놓칠 것 같았어요. 손에 힘이 하나도 없더군요.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시는데 얼굴이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어요. 제가 차 한 잔을 타서 드렸죠. 어머님, 차 드세요. 시어머니는 차를 받지도 않으셨어요. 됐어. 안 마실래. 어머님, 나 어젯밤에 혈압 올라서 한숨도 못 잤어. 너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면 다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속 썩이는 게 효도야?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차를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싱크대에 기대서서 한숨을 내쉬었죠. 정말이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친정엄마를 모시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오전 10시쯤이었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더니 아가씨 정민이 서 있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새언니. 네, 아가씨 무슨 일이세요? 아가씨는 현관도 안 들어오고 그 자리에서 말하더군요. 새언니, 우리 엄마 어젯밤에 혈압약 2알이나 드셨어요. 새언니가 그런 말씀드려서. 미안해요, 내가. 새언니, 저도 새언니 마음 이해해요. 새언니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시다는 거. 근데요, 새언니. 우리 엄마가 먼저예요. 아가씨, 근데 저희 엄마는. 새언니 어머니는 병원에 계시잖아요. 거기 의사 선생님들 계시고, 간호사들 계시고. 근데 우리 엄마는요? 새언니 아니면 누가 챙겨요? 새언니가 어머님 모신다고 친정만 가 계시면 우리 엄마는 혼자 어떡해요? 아가씨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안이 시어머니를 걱정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었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정민은 시어머니의 재산이 오빠한테만 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는 걸. 아가씨, 나도 어머님 모실 거예요. 당연히. 근데 내 엄마도. 안 되죠. 두 분을 동시에 어떻게 모셔요? 새언니가 슈퍼우먼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언니 어머님 모시면 당연히 새언니 어머님만 챙기게 될 거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해. 아가씨, 저 오늘 일부러 휴가 냈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오늘 저녁에 지민이도 오기로 했어요. 가족회의? 네, 이 문제 제대로 정리하고 가야죠. 아가씨는 현관문도 안 들어오고 그냥 돌아섰어요. 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죠. 근데 그날의 가족회의가 재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녁 6시 거실에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소파에는 시어머니가 중앙에 앉으셨고 그 옆에 남편 정우, 아가씨 정민, 그리고 반대편 의자에 딸 지민이 앉았죠. 저는 모두의 맞은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피고인석에 앉은 기분이었어요. 아가씨 정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다들 아시죠? 새언니가 새언니 어머님을 이 집에 모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얘기해 보려고요. 가족회의라더니 이미 결론은 정해진 것 같았어요. 남편 정우가 저를 보며 말했죠. 여보, 나도 장모님이 많이 편찮으신 거 알아.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엄마도 82세시잖아. 당뇨도 있으시고 혈압도 높으시고 두 분을 동시에 돌보는 건 불가능해.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셨어요. 더 열심히? 봐. 지금도 설거지 하나 제대로 못해서 그릇 깨뜨리는 사람이 뭘 더 열심히 한다는 거야? 어머님. 딸 지민이 끼어들었어요. 지민이는 평소에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별로 없었지만 이날은 특히 차갑더군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나도 외할머니 걱정되지만 엄마가 할머니까지 모시면 엄마 몸이 못 버텨요. 외할머니는 병원에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엄마가 돈 되고. 지민아, 넌. 그리고 엄마 있잖아요. 할머니가 화병 나시면 어떡해요? 할머니는 앞으로 10년은 더 사실 분인데 지금 할머니 기분 나쁘게 하면 우리 가족 전체가 힘들어져요. 지민이의 말에는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10년은 더 사실 분. 그 말 속에는 재산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었죠. 저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민아, 넌 내 외할머니가 죽어가시는데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엄마, 나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돼요. 엄마는 할머니 며느리잖아요. 며느리로서의 의무가 먼저죠.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 딸마저 저렇게 말하는구나. 아가씨 정민이 정리하듯 말했죠. 자, 그럼 결론 내릴까요? 새언니, 어머님은 요양병원에 모시세요. 새언니가 비용 부담하시고 주말에 병문안 가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평일에는 우리 엄마 모시는 거 집중하시고요. 내가 결정할 문제인데 왜 너희가 결론을 내려? 새언니, 이게 새언니 혼자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 전체 문제예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동생 말이 맞아. 우리 엄마를 생각해야지. 엄마가 화병 나시면. 저는 남편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엄마, 내 엄마는? 당신, 내 엄마도 당신 장모님이잖아. 여보, 목소리 좀 낮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엄마가 먼저야. 우리가 우리 엄마를 더 오래 모셔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응. 우리 엄마는 앞으로도 계속 여기 계실 분이고 장모님은 미안하지만 얼마 안 남으셨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내 엄마가 얼마 안 남았다고 저렇게 태연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나셨어요. 자, 결론 났다. 한수진, 너 친정엄마 요양병원 보내. 비용은 내가 돼. 그리고 이 문제 다시는 꺼내지 마. 알았지? 어머님. 뭐, 아직도 할 말 있어?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모인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쳐다봤어요. 시어머니, 남편, 아가씨, 딸. 이 사람들이 제 가족이었나요? 알겠습니다. 뭐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제 방식대로. 그리고 저는 거실을 나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에서 작은 가방을 꺼내고 옷까지 몇 벌을 챙겼죠.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뭐해? 짐 왜 싸? 나 나갈 거예요. 뭐, 어디를? 엄마한테 갈 거예요. 병원에. 여보, 진정해. 우리 얘기 좀 더 해보자.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당신들은 이미 결론 내렸잖아요. 나는 나대로 결론 낼게요. 여보.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어요. 그리고 가방을 들고 안방을 나왔죠. 거실을 지나가는데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야, 한수진. 지금 어디 가? 나 두고 어딜 가려고.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원 갑니다. 제 엄마한테요. 뭐, 너 지금 이 집 나가는 거야? 모르겠어요. 일단 엄마 보고 올게요. 한수진, 너 지금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와. 저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쾅,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정말 내가 이러는 게 맞나? 32년 살던 집을 나가는 게 맞나?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 9시 병원 복도는 조용했어요. 저는 엄마 병실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죠. 엄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문을 열었어요.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셨어요. 수진아, 이 시간에 왜? 엄마가 제 손에 든 가방을 보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진아, 너 설마. 저는 엄마 침대 옆에 앉아서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나왔어. 이제 엄마 곁에 있을게. 아니야, 안 돼. 수진아, 시댁은 어떡하고. 엄마. 저는 엄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 나 평생 착한 며느리로 살았어. 32년 동안.
그런데 엄마, 나도 딸이잖아. 내 엄마가 마지막인데 내가 곁에 있으면 안 돼?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엄마, 미안하지 마. 나는 후회 안 해. 이번만큼은, 이번만큼은 내가 선택한 거야.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맙다. 저는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후회 없이 울었어요. 내가 선택했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환한 보름달이었죠.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엄마와 함께 3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낮에는 병원 근처 부동산을 돌아다녔어요. 작은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서 엄마와 단둘이 살 곳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사모님, 이 동네는 원룸이 최소 보증금 500에 월 50은 하는데요. 부동산 아저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죠. 저는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제 명의로 된 통장에는 고작 300만 원. 32년 동안 모은 게 이게 전부였어요. 나머지는 다 시댁 살림에 들어갔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좀 더 알아볼게요. 부동산을 나와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3일 만에 처음 걸려온 전화였죠. 여보. 여보. 언제 집에 올 거야? 모르겠어. 엄마 곁에 있어야 해서. 여보, 엄마가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계셔. 당신이 해주는 밥 찾으시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그럼 당신이 해드리면 되잖아요. 나는 일하느라 바쁘잖아. 그리고 내가 해드리면 안 드셔. 당신 밥만 찾으신다고. 그래서요? 여보, 제발. 집에 들어와.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내가 엄마 좀 설득해볼게. 당신이 설득한다고요? 그날 가족회의 때 당신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요? 남편이 한참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심했어. 근데 여보, 그래도 집으로 와. 응? 싫어요. 나 이제 엄마랑 원룸 구해서 살 거예요. 뭐, 원룸? 네. 엄마 퇴원하시면 같이 살 거예요. 당신들은 당신들끼리 잘 사세요. 여보, 진정해. 그렇게까지 할 거 없잖아. 할 거 없다고요? 제 엄마가 3달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곁에 있는 게 그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머리 아파. 일단 저녁에 다시 전화할게.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무거웠어요. 원룸 구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제 통장엔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시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정말이지 막막했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계셨죠. 엄마 나왔어. 수진아. 어디 갔다 왔니? 응, 볼일 좀 보고. 사실은 집 알아보러 다녀왔다는 말을 못했어요.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엄마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금방 알아차리셨죠. 수진아, 너 시댁 걱정 때문에 힘들지? 아니야, 엄마.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니? 엄마가 다 알아. 수진아, 엄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후회 안 해. 진짜로.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래도 시댁이랑은 풀어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평생 살 집인데. 엄마, 나 원룸 구하려고. 뭐? 엄마 퇴원하시면 작은 집이라도 하나 얻어서 엄마랑 나랑 같이 살 거야.
엄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안 돼. 안 돼, 수진아. 그건 너무 큰 희생이야. 너 그러다가 이혼하면 어떡해? 이혼하면 어때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수진아. 엄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둘 다 울면 안 되니까요. 엄마 괜찮아.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걱정 마.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무서웠어요. 정말로 혼자 살 수 있을까? 32년 만에 시댁을 떠나서 그날 저녁 병실에서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병원식은 맛이 없었지만 엄마랑 같이 먹으니 그냥 좋았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웬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낯이 익었어요.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 김옥자 할머니셨어요. 시어머니랑 60년 넘게 친하게 지낸 분이죠. 수진아, 너 여기 있었구나. 순덕이한테 듣고 찾아왔어. 어머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니, 순덕이는 모르지. 내가 정우한테 물어봤어. 내가 어디 있나 해서. 김옥자 할머니가 엄마께 정중히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수진이 시어머니 친구 김옥자라고 합니다. 엄마도 어색하게 인사하셨죠. 아, 네. 안녕하세요. 김옥자 할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너 순덕이 집에 안 들어갈 거니? 네. 저는 엄마랑 같이 살 거예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말이야, 수진아. 내가 순덕이 마음을 좀 이해해줬으면 해서 왔어. 어머님 마음이요? 김옥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시더니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수진아, 너 순덕이가 왜 그렇게 완고한지 아니? 모르겠어요. 그냥 며느리가 친정을 챙기는 게 싫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김옥자 할머니가 병실 의자에 앉으셨어요. 순덕이도 말이야. 50년 전에 너랑 똑같은 일을 겪었어. 네. 1974년이었나. 순덕이 나이 27살 때. 순덕이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때 순덕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근데 순덕이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너희 시할머니 되시는 분이 말이야. 시집 온 년이 친정 들락날락하면 집안 망신이다. 친정엄마 병원비? 그건 친정 오빠들이 대야지. 왜 시집 식구가 되냐고 했대. 세상에. 순덕이는 친정엄마 임종도 못 지켰어. 시어머니가 허락을 안 해줘서. 친정엄마 장례식장에도 겨우 1시간 있다가 쫓겨나듯이 왔대. 그때 순덕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엄마가 옆에서 손으로 입을 막으셨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일이. 응. 그래서 순덕이가 그때 다짐했대. 나중에 내가 시어머니 되면 절대 우리 며느리한테는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나한테 그렇게 말했었어. 그런데 왜? 김옥자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그게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시어머니처럼 변해가더라고. 특히 나이 들면서 외로워지고 며느리가 친정만 챙길까봐 불안해지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수진아, 순덕이도 피해자야. 50년 전 너희 시할머니한테 당한 피해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가해자가 돼버린 거지. 그래도 그건 변명이 안 돼요. 어머님도 똑같은 아픔을 겪으셨으면 저를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맞는데 사람이 늙으면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 특히 버림받을까봐 하는 두려움이 크면 더 그래. 김옥자 할머니가 일어나셨어요. 나는 내가 순덕이한테 돌아가라고 설득하러 온 게 아니야. 그냥 순덕이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감사합니다. 수진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엄마 모시는 거. 그게 맞아. 나도 딸이 있으면 그렇게 했을 거야. 김옥자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수진아, 순덕이도 불쌍한 사람이야. 그것만 기억해줘.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50년 전에 저처럼 울었다니. 친정엄마 임종도 못 지켰다니.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진아, 내 시어머니도 참 안 됐구나. 엄마. 근데 수진아, 그래도 너는 나 모셔야 해. 내 시어머니가 후회했던 그 일을 너까지 후회하면 안 돼. 저는 엄마를 안았어요. 응, 엄마.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후회 안 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50년 전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27살 젊은 며느리가 친정엄마 임종도 못 지키고 울었던 모습. 이해는 됐어요. 시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것. 시어머니도 상처받은 사람이었다는 것. 하지만 그래도 제 선택은 바꾸지 않을 거예요. 이해와 용서는 다른 문제니까요. 저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제 엄마를 선택할 거예요. 김옥자 할머니의 방문 이후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병원에서 엄마를 돌보고 있었고 시댁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남편도 아가씨도 심지어 딸 지민이도. 그렇게 일주일째 되던 날 병원 복도에서 엄마 약을 타러 가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수진아, 엄마가 쓰러지셨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 어머님이? 응. 아까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혈압이 너무 올라가셔서. 수진아, 제발 좀 와줘. 엄마가 자꾸 너를 찾으셔. 지금 어디 병원이에요? 성모병원 응급실. 제발 빨리 와. 엄마 상태가 안 좋으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데 며느리로서 가는 게 당연한데. 하지만 엄마는요? 지금 엄마를 두고 가면 엄마는 또 혼자 계셔야 하는데. 결국 엄마 병실로 돌아갔어요. 엄마. 왜 수진아? 무슨 일 있니? 어머님이 쓰러지셨대. 혈압이 올라가서. 엄마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어서 가봐야지. 뭐하니? 근데 엄마는. 수진아, 나는 괜찮아. 여기 간호사들 계시잖아. 어서 가봐. 내 시어머니잖아. 엄마. 괜찮다니까. 어서 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엄마가 떠미시는 바람에 저는 택시를 타고 성모병원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계속 생각했죠. 나는 왜 이렇게 끼어 있을까?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성모병원 응급실. 커튼으로 가려진 침대에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남편과 아가씨 정민이 옆에 서 있었죠. 어머님.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는데 제 목소리를 듣고 눈을 뜨셨어요. 수진아. 네, 어머님. 제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고 하셨어요. 간호사가 급히 말렸죠. 할머니, 그거 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스크를 벗고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죠. 수진아, 미안하다. 네, 내가 너무 심했다. 내 친정엄마 일로.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말씀하지 마세요. 쉬셔야 해요. 아니야.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못할 것 같아서. 간호사가 나가고 남편과 정민도 자리를 비켜줬어요. 응급실 침대 옆에 저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너 옥자한테 들었지? 내 얘기. 네. 그래. 다 사실이야. 1974년 내 나이 27살 때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폐렴이셨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집에 계셨어. 나는 매일 친정에 가고 싶었지. 우리 엄마 손이라도 잡아드리고 싶었어. 근데 어머님.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그때 내 시어머니가 허락을 안 하셨어. 시집 온 년이 친정만 들락날락하면 동네 망신이라고. 친정 오빠들 멀쩡히 있는데 왜 내가 나서냐고.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시어머니가 우시는 모습을.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 임종도 못 지켰어. 장례식장에도 1시간만 있다가 쫓겨났어. 우리 시어머니가 오래 있으면 시댁 식구들이 뭐라고 하냐고 해서. 어머님, 수진아, 너 알아? 그게 얼마나 한이 되는지. 평생을 그 한을 안고 살았어. 밤마다 꿈에 우리 엄마가 나오셔. 순덕아, 왜 안 왔니? 엄마가 너 기다렸는데. 하시면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나는 다짐했어. 나중에 내가 시어머니 되면 절대 우리 며느리한테는 그러지 말자고. 우리 며느리는 친정 마음껏 다니게 해주자고. 어머님. 그런데 말이야, 수진아. 세월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 시어머니처럼 되어버렸어. 며느리가 친정만 챙길까봐 불안하고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짓을 똑같이 한 거야. 어머님, 이제 아셨으면 됐어요. 수진아, 너 내 친정엄마 모셔. 내가 허락할게. 2층에 모시고 와. 내가 방해 안 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기쁘기보다는 슬펐어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고마워요. 미안하다, 수진아. 내가 진작 이러지 못해서.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시더니 제 손을 더 세게 잡으셨어요. 근데 수진아,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너 내 친정엄마 모시는 건 좋아. 근데 나도 같이 챙겨야 해. 나를 소홀히 하면 안 돼. 약속해.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니는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수진아, 약속 안 하면 나 허락 못 해. 내 친정엄마가 우리 집에 오시면 너 친정엄마만 챙기고 나는 안 챙길 것 같아서. 어머님, 당연히 어머님도 챙기죠. 진짜? 진짜 약속해? 네, 어머님. 시어머니가 그제야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는 50년 전 자신의 아픔을 알면서도 여전히 며느리를 놓칠까봐 두려워하고 계셨으니까요.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보호자분, 환자분 혈압이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오늘 하루 입원 관찰하시고 내일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나가고 남편과 정민이 다시 들어왔어요.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죠. 여보, 고마워. 와줘서. 괜찮아요. 정민이 시어머니께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수진이가 와서 괜찮아졌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락하셨어. 친정엄마를 모셔도 된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 아, 알겠다. 너무 늦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계시니까 진정으로 이해하신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허락하신 거니까. 저는 병원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어머님, 제가 오늘은 친정엄마한테 가봐야 해요. 엄마가 혼자 계셔서. 그래, 가봐. 근데 수진아, 내일은 집에 와야 해. 알았지? 네,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 손을 조심스럽게 놓고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시어머니의 고백을 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 알겠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셨지만 여전히 저를 통제하려고 하세요. 너 친정엄마 모셔도 돼. 근데 나도 똑같이 챙겨야 해. 그게 진정한 이해인가요? 저는 택시를 타고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엄마 병실에 들어가니 엄마가 창밖을 보고 계셨죠. 엄마 나왔어. 수진아. 시어머님은 괜찮으시니? 응, 많이 좋아지셨어. 다행이다. 수진아, 너 집에 들어갈 거니? 저는 엄마 옆에 앉았어요. 모르겠어, 엄마. 어머님이 엄마 모셔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 그럼 잘 됐네. 근데 엄마 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죠. 수진아,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괜찮아. 엄마.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내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해.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허락하셨지만 조건을 다셨어. 그리고 그 조건은 결국 저를 더 힘들게 만들 거예요. 과연 내가 두 엄마를 동시에 모실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눈물과 엄마의 괜찮아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상처받는다는 것을.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친정엄마 병원으로 갔어요. 엄마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죠. 엄마. 수진아. 왔구나. 시어머님은 괜찮으시니? 응. 많이 좋아지셨어. 오늘 퇴원하신대. 그래. 다행이다. 엄마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뭔가 슬픈 미소였어요. 엄마 나. 어머님이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셔도 된다고 하셨어. 엄마가 제 얼굴을 쳐다보셨어요. 진짜? 응. 어제 응급실에서 그러셨어. 수진아, 그런데 너 괜찮겠니? 시어머니랑 친정엄마를 동시에. 괜찮아, 엄마. 내가 할게. 엄마를 병원에만 두고 갈 순 없잖아.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마워, 딸아. 엄마가 너한테 짐이 돼서 미안하다. 무슨 소리야, 엄마.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일주일 후, 우리 집. 친정엄마를 모신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2층, 친정엄마는 1층 안방에 계셨죠. 제 하루는 이렇게 흘러갔어요. 새벽 6시 일어나서 시어머니 약 챙기기. 6시 30분 친정엄마 혈압 재기. 7시 시어머니 아침 식사 준비 중. 7시 30분 친정엄마 아침 식사 준비 미음. 8시 시어머니 식사 드리기. 8시 30분 친정엄마 식사 드리기. 9시 시어머니 방 청소. 10시 친정엄마 방 청소. 11시 시어머니 병원 가기. 오후 1시 친정엄마 병원 가기. 오후 3시 저녁 식사 준비 시작. 오후 6시 시어머니 저녁 식사. 오후 7시 친정엄마 저녁 식사. 밤 10시 시어머니 취침 돕기. 밤 11시 친정엄마 취침 돕기.
새벽 12시 침대에 쓰러지기.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문제는 시작됐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수진아, 너 오늘 친정어머니랑 오전에 병원 갔지? 네, 어머님. 그런데 오늘 나는 병원 못 갔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엄마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라서. 수진아, 나도 오늘 정형외과 예약 있었거든. 너 깜빡한 거니?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맞아요. 시어머니 병원 예약을 깜빡했던 거예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시 예약. 됐어. 근데 수진아, 약속했잖아. 나도 똑같이 챙겨준다고. 근데 이게 뭐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어머님, 제가 실수했어요. 다음부터는. 다음부터? 수진아, 오늘만 그런 게 아니잖아. 너 요즘 친정어머니 챙기느라 나는 뒷전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제도 친정어머니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였으면서 나는 그냥 된장찌개잖아. 나도 미역국 먹고 싶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수진아, 내가 허락한 건 맞아. 근데 내가 뒷전이 돼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어. 알겠지?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됐어. 나가봐. 그날 밤, 친정엄마가 저를 불렀어요. 왜 엄마? 수진아, 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인다. 얼굴이 창백해. 괜찮아, 엄마. 괜찮긴. 너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엄마한테도 제대로 못 챙겨주잖아. 무슨 소리야, 엄마. 수진아, 엄마는 괜찮아. 그냥 요양병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엄마, 무슨 소리야? 수진아, 너 이러다 쓰러진다. 엄마가 보기에도 너무해. 친정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는 딸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근데 너 지금 행복하니? 안 행복하잖아. 엄마. 수진아, 엄마 보내줘. 제발. 저는 엄마를 안았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여보, 너 너무 힘들어 보여. 이러다 내가 쓰러질 것 같아.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야. 여보, 언제 마지막으로 잠 제대로 잤어? 언제 마지막으로 밥 제대로 먹었어? 남편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여보, 우리 장모님을 요양병원에. 싫어. 저는 소리쳤어요. 절대 안 돼. 엄마를 요양병원에 보낼 순 없어. 여보, 그럼 넌 어떻게 할 건데?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지면? 나는 괜찮아. 여보, 당신은 몰라. 당신은 어머님 챙기는 것만 생각하지. 내 친정엄마는 생각도 안 하잖아.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나는. 됐어. 나 혼자 할게. 나가줘. 한 개. 그날 밤,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엄마를 더 챙긴다고 삐졌고, 친정엄마는 요양병원에 가겠다고 하고, 남편은 친정엄마를 보내라고 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왜 나만? 그때 2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수진아. 친정엄마 목소리였어요. 저는 황급히 안방으로 뛰어갔어요. 엄마, 왜 그래? 수진아, 엄마, 가슴이 너무 아파. 엄마가 가슴을 움켜쥐고 계셨어요. 엄마, 엄마, 119, 119 불러.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1층에서 시어머니가 올라오셨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님, 엄마가. 그 순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119 부르는 거 맞지? 어머님, 괜찮아. 어서 119 불러.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엄마를 들것에 싣고 병원으로 향했죠. 저도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 말하지 마.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엄마 손은 차가웠어요.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 환자분 심장에 무리가 왔어요.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선생님. 환자분이 계속 이런 상태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요양병원이나 전문 케어를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엄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죠. 수진아. 응, 엄마. 괜찮아? 미안해, 딸아. 엄마가 너한테 짐만 되네. 엄마. 수진아. 엄마 이제 진짜 요양병원 갈게. 더 이상은 안 돼. 너 이러다 쓰러진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야. 엄마가 결정했어. 수진아, 너는 내 시어머니도 챙겨야 하고, 남편도 챙겨야 하고, 엄마까지 챙기면 너 죽어. 엄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딸이 힘들어하는 거 보는 게 제일 괴로워.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천천히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계셨죠. 사돈, 괜찮으세요? 친정엄마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사돈댁 어르신, 어떻게? 택시 타고 왔어요. 사돈 상태가 걱정돼서요. 시어머니가 침대 옆으로 다가오셨어요. 사돈, 죄송합니다. 어머님 무슨.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수진이가 사돈도 챙기고 저도 챙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는 제 서운함만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돈, 사실 저도 무서웠어요. 수진이가 저를 버릴까봐. 친정어머니가 오시면 저는 필요 없어질까봐. 어머님. 근데 아까 응급실에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치사한 사람이었는지. 수진이를 생각한 게 아니라 제 불안만 생각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손을 잡으셨어요. 사돈, 미안합니다. 그리고 부탁이 있어요. 무슨? 사돈, 요양병원 가지 마세요.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저희 집에 계세요. 제가 사돈도 함께 모실게요. 어머님. 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넌 혼자서 다 하려고 했잖아. 근데 나는 도와주기는커녕 삐지고.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돈, 우리 둘이서 수진이 좀 도와줘요. 제가 요리는 못해도 청소는 할 수 있어요. 친정엄마가 시어머니 손을 꼭 잡으셨어요. 사돈, 고맙습니다. 두 엄마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울고 말았습니다. 2주 후, 집으로 돌아온 지 2주가 지났어요. 놀랍게도 상황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친구가 되었어요. 아침. 시어머니 사돈, 오늘 아침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친정엄마 사돈이 좋아하시는 걸로요. 시어머니 그럼 우리 오늘
미역국 끓여 먹어요. 수진이도 좋아하잖아요. 점심. 두 엄마가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세요. 시어머니 어머, 저 배우 잘생겼네요. 친정엄마 맞아요. 저 사람 나올 때마다 챙겨봐야겠어요. 두 분이 깔깔 웃으세요. 저녁. 시어머니 사돈. 오늘 병원 가는 날이죠? 저랑 같이 가요. 친정엄마 고마워요, 사돈. 근데 괜찮으세요? 시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산책 겸 나가면 좋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여보, 집안 분위기 완전 좋아졌네. 우리 엄마랑 장모님 완전 친하시던데? 그러게. 나도 놀랐어. 여보, 그리고 미안해. 왜?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 내가 혼자 다 하는 동안 나는 방관만 했잖아. 그리고 장모님을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한 것도 괜찮아. 당신도 힘들었을 거야. 여보, 앞으로는 내가 더 도와줄게. 우리 같이 하자.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한 달 후,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함께 베란다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커피를 가져다 드렸죠. 어머님들, 커피요. 고마워, 수진아. 우리 딸, 고마워. 두 엄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사돈, 있잖아요. 사실, 제가 처음엔 사돈이 오시는 게 싫었어요. 알아요. 저도 눈치챘어요. 미안해요. 근데 지금은 사돈이 계셔서 좋아요. 외롭지 않아요. 친정엄마가 시어머니 손을 잡으셨어요. 저도요. 사돈이 계셔서 든든해요.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게 이런 거구나. 피로 연결되지 않아도 처음엔 서먹해도 시간이 지나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구나.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여보, 우리 엄마들 진짜 신기하지? 이제 완전 베프야. 그러게. 처음엔 어떻게 될까 했는데. 있잖아, 나. 깨달은 게 있어. 뭔데? 가족이란 건 내가 희생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더라고. 나 혼자 다 하려고 했어. 두 엄마를 다 챙기고, 당신도 챙기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 함께 하는 거였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고생했어. 그리고 고마워. 뭐가? 우리 가족 지켜줘서.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 함께니까. 1년 후 창밖으로 봄꽃이 피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걸 보니 작년 이맘때가 생각났습니다. 엄마의 암 진단을 받고 시어머니의 반대와 싸우고 두 엄마 사이에서 지쳐 쓰러지던 그때. 이제는 다 추억이 되었어요. 주말 아침. 어머님들,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거실에서 두 엄마가 함께 걸어 나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를 부축하고 계셨죠. 사돈, 천천히 가요. 고마워요, 사돈. 두 분이 식탁에 앉으셨어요. 남편이 부엌에서 국을 나르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할게. 괜찮아. 나도 이제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남편이 웃으며 국그릇을 놓았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덕분에 아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설거지도 안 하더니. 어머님, 그건. 아니야, 수진아. 내가 잘 가르쳤어. 고마워. 친정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효녀예요. 저 같은 엄마 챙기고 시어머니도 모시고. 무슨 소리예요, 사돈. 우리 수진이는 천사지, 천사. 두 엄마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는 뭔가 뭉클했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친정엄마의 정기 검진 날이었어요.
세 명이 함께 병원에 갔죠. 저, 시어머니, 친정엄마.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종양 수치가 많이 안정됐어요. 계속 이렇게 관리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환자분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신 것 같아요. 가족분들의 케어가 좋으신가 봐요. 저는 엄마를 꼭 안았어요. 엄마 들었어? 괜찮대. 응. 고마워, 딸아.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손을 잡으셨어요. 사돈, 축하드려요. 이제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사돈도요. 우리 함께 건강하게 삽시다. 저녁 시간.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수진아, 내가 도와줄게. 어머님 괜찮아요. 아니야. 나도 뭐라도 해야지. 요즘 너무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채소를 다듬기 시작하셨어요. 있잖아, 수진아. 네. 1년 전만 해도 나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내 불안만 생각하고 내 고생은 생각 안 하고. 어머님. 근데 지금은 알겠어. 가족이란 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거더라고. 내가 놓으면 내가 채우고, 내가 힘들면 내가 채우고.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어요. 수진아, 고마워. 진심으로. 어머님, 저야말로요. 어머님이 엄마 받아주셔서. 아니야. 사돈이 계셔서 나도 좋아. 외롭지 않고 얘기할 사람도 있고. 친구 같아.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밤. 거실에서 두 엄마가 TV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소파에 앉았죠. 여보, 신기하지?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게. 우리 엄마가 저렇게 웃는 모습 처음 봐. 우리 엄마도 병원에서 돌아온 후로 표정이 완전 달라지셨어.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사돈, 내일 날씨 좋다는데 공원 산책 가실래요? 좋죠. 우리 벚꽃 구경 갑시다. 그럼 수진이한테 김밥 싸달라고 할까요? 그래요. 우리 소풍 가요, 소풍. 두 엄마가 깔깔 웃으셨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고생했어. 뭐가? 나. 이 가족 지키느라. 혼자 다 짊어지고 버티느라. 고마워.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약속해. 응.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저는 빨래를 개다가 두 분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외로울 때 옆에 계셔 주셔서 고마워요. 사돈, 사돈,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삽시다. 그럼요. 우리 손주도 봐야 하고. 두 분이 손을 맞잡았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봄날의 소풍. 다음 날 우리 가족은 공원에 갔어요. 시어머니, 친정엄마, 남편, 그리고 저.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함께 걸었죠.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팔짱을 끼셨어요. 사돈, 조심히 걸으세요. 고마워요. 남편이 김밥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저는 돗자리를 들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김밥 맛있다. 너 요리 실력 늘었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친정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잘하죠. 원래 요리 잘해요. 그럼요. 우리 며느리 최고죠. 두 엄마가 저를 칭찬하시니까 부끄러웠지만 기뻤어요. 남편이 물을 따라주며 말했어요. 어머님들, 물 드세요. 고맙다, 아들. 고마워, 사위. 우리는 벚꽃 아래에서 함께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1년 전 생각나? 네, 어머님. 그때는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도 안 하고 내 불안만. 어머님,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야. 잊으면 안 돼. 잊으면 또 같은 실수할까봐.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진아,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평생 잊지 않을게. 어머님. 친정엄마도 제 다른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딸 고생했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저는 두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서로 부족해도 실수해도 함께 채워가면 된다는 것을. 에필로그 마이너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엄마들과 공원에 다녀왔다. 1년 전 나는 혼자였다. 두 엄마 사이에서 지쳐 쓰러지고 누구도 날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의 친구가 되었고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의 동반자가 되었다. 남편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가족이란 피로 연결되는 것만이 아니구나.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오늘도 감사하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기를 덮고 저는 잠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고 거실에서는 두 엄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분들께 당신도 지금 누군가 사이에서 힘들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사이에서,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의무와 바람 사이에서. 하지만 기억하세요. 혼자 다 짊어질 필요 없다는 것을. 함께 나누면 견딜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당신의 가족도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될 것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주 월 목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